창의융합형 학교 한서고등학교. 한서고등학교는 자립, 단결, 창조의 교훈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의 권학 이념을 가진 학교입니다. 한서고등학교는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참다운 인간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실력 있는 인간을 육성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며 심신이 조화롭고 강인한 의지력을 갖춘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우리 한서고등학교는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학사 운영 및 학교 문화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 교육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본교에 방문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관한 교육정책을 본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학과 진로 희망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갖춘 융합적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 정보과학, 공학 일반, 영상 제작 기초,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일반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소프트웨어, 정보, 공학을 융합한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강서영천교육지원청의 인근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공유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캠퍼스는 교과 교육과정 공유,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공유,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온라인 교육과정의 일원으로 국제경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2019년 선진형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모든 교실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스마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신입생에게 개인 태블릿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서고등학교는 신나는 AI 교실, 설렘 온실, 수업 나눔 카페, 학습 카페 등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시 및 정시 대비 맞춤식 진학지도. 한서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진학지도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독서 지도, 대학별 면접 지도, 다양한 교내 발표 대회, 봉사활동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한서고등학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결과물을 학교 축제인 청라제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소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리고 한서고등학교는 일본 중경대학교, 중경대 부속 중경고등학교와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학교장 추천으로 중경대학교에 입학하는 추천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경대학교 부속 중경고등학교와 문화체험 및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회 졸업생인 최경주 선수는 미국 PGA 정규 투어에서 8번이나 우승하고 아시아 선수 중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졸업생인 김아림 선수도 LPGA 투어 US 여자 오픈 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한서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2% 이내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 학기 학년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서고등학교는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KBS 골든벨 명예의 전당 입성, 서울학생 일본어 스피치대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식물 부분 특산,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양천 일반고 25개 학교 중 상위권에 위치하여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꿈을 향해 열정으로 도전하는 학교, 여기는 한서고등학교입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나의 진로에 딱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한서고등학교. 진로 탐색과 전공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경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한서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첨단 스마트 교실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한서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되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나만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서고등학교. 좋은 친구들과 열정적이면서도 상냥한 선생님들이 계신 한서고등학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한서고등학교. 여러분, 한서고등학교에서 만나요. 꿈을 키우는 학교 한서고등학교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서고등학교 교장 김종희입니다. 11월부터 미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대면으로 학교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여 혹시나 감염병이 확산될까 염려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니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서고등학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육성이라는 건화기념하에 기초소양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정보, 공학 관련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근 학교와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으로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고 신나는 AI 교실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AI 교육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받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즉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선택은 2학년부터 하게 되므로 2019년부터 이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난 2016년 서울시 교육청 연구학교로 선정되어서 다른 학교보다 2년 빠른 2017년부터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택형 교육과정이 어느 학교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고교 학점제도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25개 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우수한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시설도 완전히 정비하였고, 우수 학생은 물론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책임지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힘을 쓰셨던 1학년 부장 선생님이 변경되는 대입에 관한 설명 또한 하실 것입니다. 많은 유익한 정보 얻으시고 꿈을 키우는 학교 한서고등학교, 저희 학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서고등학교 입시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주요 교육활동의 소개를 맡은 교감 장만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한서고등학교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개교 이래 1만 5천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사학입니다. 본교는 각 학년 9학급 621명의 학생과 80여 명의 교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개방형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2017년부터는 연구학교로,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연구학교 3년차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입학할 본교 신입생들의 주요 교육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10개의 학교 지정 과목과 기술과정, 정보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교과 중심의 운영을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만, 본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보교과의 선택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보다 정보반을 더 늘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희망과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2개 교과 중 6개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중 제2외국어 한 과목과 철학, 교육학, 논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방형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신입생부터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2학기에 서울 시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경제 과목을 개설하여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에서는 기초, 탐구, 생활교양, 예체능 교과군에서 5개 교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심리적 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예술 과목과 탐구, 생활교양군에서도 각 1개와 2개 교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 교육과정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교의 주요 교육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교는 2019년도부터 교육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16년부터 거점형 교육과정 국지경제를 2018년도부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부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갖춘 융합적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보공학 중심의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제2캠퍼스인 공유캠퍼스를 운영하는 등 창의 융합형 교육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3개년간 서울시 고교대학 지역인재 육성 사업에 공모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로봇 아카데미 등 이공계 관련 프로그램과 공유경제 등 입문 프로그램, 그 밖에도 학부모 진로, 진학 특강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서울시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활동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공유 캠퍼스입니다.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관내 4개 학교가 연합하여 제2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영상제작 기초와 K과 SO의 지역 이해와 개인 대인 운동의 수업을 통해 학생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에는 D고등학교가 함께하여 4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동아리 활동까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교의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진학 컨설팅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본교에서 여름방학에 진행된 공유 캠퍼스의 진로 진학 캠프 모습과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입니다. 본교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5년 거점 학교로 출발하여 매주 목요일 6시부터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온라인 90% 이상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교 19명의 학생들이 거꾸로 학습, 참여형 발표 수업 등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담당 교사인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스튜디오의 모습이고요. 이 노란색 네모안의 모습은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본교의 또 다른 자랑, 교과 특성화 학교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갖춘 융합적 공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 특성화 학교는 총 11개 과목 56단위를 편성하여 학생은 3년간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의 다양한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영재학급입니다. 과학 2022학년도부터는 과학 상설 동아리와 연계하여 1학년 수과학반 한 반만 운영하도록 합니다. 주말과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연간 102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양한 실험 실습과 과제 연구 발표를 통해 수학, 과학 중점의 이공계열 진로지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재학급의 과제 연구 수업 결과물을 각종 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그런 내역들의 일부입니다. 우리 한서고등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한 동아리 개설부터 철저한 지도 관리, 그 결과물을 생활기록부에 녹여내는 노력이 지금까지 입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특기적성 강좌가 20여 개 이상 편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을 위한 구술 면접과 논술 강좌는 대학 입시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면접 문항을 개발하여 집단 또는 개인 면접을 통해 충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당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서고에서는 체계적인 독서 논술 지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독서 노트와 학습 플랜을 보급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점진적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각종 독서 공모전, 그리고 전교과 도서관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학습 플래너와 학생들의 책 읽기 행사 모습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온종일 책 읽기 행사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행사로 온종일 책 읽기가 끝나고 나면 해당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유의미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독서 논술 행사 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학교는 300석 규모의 자기주도 학습실을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전담 지도사의 지도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독립건물인 문화관 1,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 24석 규모의 스터디 카페와 같은 개방형 독서실은 2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좌측 하단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관련입니다. 개인 봉사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 아시죠? 한서에 오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층 강화된 학교 내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도시락 봉사, 해피박스 나눔 봉사, 아침 등교를 위한 교통 봉사활동 등 이러한 봉사활동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20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 학교의 김장 나눔 행사는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선 구호 활동으로 평가되고 방송에도 여러 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한서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직업 탐구발표대회, 직업인과의 만남, 연세대학교 YDMC와 연계한 학과탐색 프로그램, 전공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교내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강서 양천 지역 최상위권의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학교의 진학률 현황입니다. 올해 2021년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55.6%로 강서 양천구 25개 고등학교의 중에 3위를 차지하는 그런 꾸준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국제 교류입니다. 자매학교인 일본 중경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며 2021학년도에는 온라인 교류를 통해 신선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매년 학술 교류를 통해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다양한 현상에 대한 실험활동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탐구활동이 가능한 그런 과학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창의융합형 과학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다음은 본교의 교실환경 개선 사업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실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마트 칠판이 설치되어 있고 미디어 스페이스, 홈베이스, 학습 카페, 수업 나눔 카페 등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술실이고요. 컴퓨터실, 진로진학실,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든 설렘 온실입니다. 실시간 동영상 송출이 가능하고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의 장학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교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2% 이내의 학생에는 전원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매 학기 성적 우수자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대학 진학 시 경력금 형식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문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 이러한 학교를 우리는 지금껏 명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문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진로를 개척해주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학교. 이런 학교를 우리는 명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교 학점제의 선두주자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학교, 한서고등학교가 진정 명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고등학교 입시 현황 및 대입 전략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1학년 부장 김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서고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갈지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비고일, 지금 현재 중학생이시죠? 예비고일을 위한 대입 전략 포인트. 사실은 요즘에 생기부가 거의 정말 혁명 수준으로, 즉 패러다임의 전환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바뀐 내용 중에서 정말 키워드 수준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 바뀐 내용의 아주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바뀐 포인트를 우리 한서고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큰 카테고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고일을 위한 대입 전략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대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대입을 가려면요, 크게 수시와 정시라는 체제가 있어요. 수시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마지막 논술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신, 그러니까 즉 그 시험 보는 내용과 그 외의 비교과 활동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생부 교과전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로 그런 내신 성적을 갖고 비교해서 이제 대학을 전형을 들어가는 거고요.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마련한 시험을 갖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보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수시와 정시 체제로 나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 가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후는요,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정말 대학 선택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어떤 의미의 그 선택의 시대냐면요, 2024년 이후에는요, 대학 정원의 수가 40만 명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정원 수는 약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 경쟁이 되게 심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대학 정원 수가요, 4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1대1보다 더 미만으로 가게 되니까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유리한 거는 대학에 자연 계열의 학생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연계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특히 약학 계열의 문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또 의대 계열의 학생들도 많이 뽑고 공대 계열의 학생들도 많이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자연 계열 쪽의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3인 학생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 이제 중3 이제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입시 포인트, 대학 전략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러한 넓어진 자연 계열의 문을 내가 알았으니 관련된 뭐 독서 서적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그 교과목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하신다면 보다 더 나은 대학의 문을 우리가 진출하지 않을까요? 자, 그거 잊지 마시고 이 꿀팁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했죠. 생활기록부,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는요, 거의 지금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굉장히 생활기록부에 기입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입에 그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지는 게 많으니까 난 학교에서 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라지네요. 자, 방과 활동이 미기재됩니다.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자율동아리 대입도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아예 미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도 금지가 되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미기재가 돼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아울러 수상경력 대입도 미반영되고요. 마지막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돼요. 그러면 할 게 없네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나는 고등학교 가서 놀아야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거는 바로 생활기록부에서 남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지점은 바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 남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바로 과목 세특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남겠죠. 그래서 과목별 세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면서 선생님과 열심히 수업을 하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어떻다라는 시험과 아울러서 그 내용들에 대한 학업 역량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50%예요. 그 외에 남는 거는 교과 담임 선생님의 행동 발달 사항,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아까 사라진다고 했는데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는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남는 것들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번에다가 굉장히 힘주어서 크게 포인트를 맞춰놨죠. 저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꿀팁은 바로 2024학년부터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자기소개서가 있음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지 못했던 나의 활동들을 내가 스스로 조금 더 명기해서 어필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입에서 자소서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지금 예비 고일도 사라져요. 그러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학교 수업 시간이요, 한 학기가 700시간이에요. 그럼 1년은 1400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2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따지다 보면 한 3년 정도가 되면 3000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 시간이에요. 그 수업 시간은 대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과목 세특이나 내신 성적이나 우리가 이제 창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율, 동아리 이런 활동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즉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의 많은 시간이 그런 과목 세특이나 내신 성적, 아까 말한 대로 창체 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서 나는 그럼 어떤 자세로 나의 그 학교 생활을 보내야 될까?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의 역량은 그전에는 자소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좀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선생님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을 어떠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봐주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남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또 그다음에 주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정말로 학교 생활 새롭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아까 우리 학교에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수시와 정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내신은 어떻게 보면 수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신과 수능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 수능,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좀 내신 성적 안 좋은 학생은 나 내신 안 좋으니까 버리고 수능으로 대학교 갈 거야. 왜냐면 수능 100%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이렇게 바뀐 체제 안에서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수능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체제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바뀐 수능 과목 구조, 이게 2022년부터 2027년에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연도니까, 자, 어떤 큰 패러다임의 또 변화가 있었냐면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선택이라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할 것 없이요. 그래서 과목은 저런 형태를 띠는데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어가 그 EBS 연계율이요, 예전에는 70%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로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직접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즉 EBS 지문만 잘 이해하면 크게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적어도 수능 2등급까지는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등급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원래 영어는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서 굉장히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대려 90점 넘는 아이들이 4%가 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어 공부 쉽게 만만히 여기시면 안 되고요. 영어의 독서 수준이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3 때 그런 교과서 수준의 영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선택 과목이 이과 문과가 없는 통합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탐 2개 선택하든지, 과탐 2개 선택하든지, 과탐에서 하나 하든지, 사탐에서 하나 하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과 문과가 사라지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보면 이렇게 바뀌는 체제 속에서 수능과 내신 무엇이 중요할까요? 2를 얘기하면 2019년 교육부 대입공정성 강화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저기에 조금 유의를 좀 주셔요. 45%의 기준이었는데요. 이걸 확 줄였어요. 36%로.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줄이다 보니 정시 비중이나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나 이런 비중들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요. 네, 잠깐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는 그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비교과 영역의 활동보다는 교과 활동, 내신 활동을 되게 중시여겼어요. 그래서 내신이 수능보다 중요한가요? 네, 결론은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에서는요, 수능 최저 학력 제저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시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수능 정시 이거 요구 안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돼요. 논술에서는 원래 수능 최저 학력 그 제도가 요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는 학교 생활에서 내신만 열심히 할 거야, 잘 딸 거야, 그리고 땡이야, 정시 준비는 하나도 안 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가 조금 더 웬만한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요, 이제는 모두 같이 준비해야 된다. 정시도, 즉 수능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과 진로는 꿈으로 가는 통로다라는 걸 좀 선생님이 키워로 잡았는데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그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정시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정시에서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지역 균형 선발 제도에서 내신 40% 플러스 수능 60%예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는 그냥 정시에서 가는 학생들은 수능으로만 갔는데 내신이 40%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예전에는 그냥 수능 100%였어요. 근데 물론 1단계에서는 수능 100%인데요. 2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죠. 수능 80% 플러스 내신이 2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하고 정말 달라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정시 가는 학생들은 내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내신 못하면 서울대 갈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수능 뭐 거의 만점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내신 못하면 거기서 이제 당락이 좌우가 돼요. 왜냐면 저 내신 20%가 거의 5점이에요. 자, 그래서 저 내신 20%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느냐? 5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3단계로. 그래서 과목 이수, 교과 성적, 과목 교과 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요거 좀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학교가 교과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선도적인 학교잖아요. 근데 자기가 편한 과목만 듣는다? 그럼 점수 깎여요. 그래서 일반 내가 문과지만 이과 과목도 골고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과 성적도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차 과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가는 과목만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의미의 어떤 점수들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목 평가에 과목 습득도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택 과목을 꿈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목들이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택 과목도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입시 지도를 저희 한소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한소고의 체계적인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소고는 이렇게 바뀐 체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시스템을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목 습득을 위한 특별주간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과정평가에 교사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다양한 활동에 대비해야 된다. 이걸 저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장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상장 같은 것들을 기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특별 주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활동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또는 저희들은 인문학 캠프라든지 또는 특강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목 습득의 고퀄리티 활동들을 자율이나 과목 습득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과목 습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활동, 즉 창체활동은 자율봉사, 진로 동아리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저희 1학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학급 특색 활동을 특색화시켰어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아주 개성 있는 학급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의 방향성은 학생들의 그 주도적인 주체성과 자발성 이런 것들을 특히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그거는 이제 1학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저희는 미리미리 교통봉사, 급식 도우미, 학급 도우미, 청소봉사, 그 다음에 학습 도우미, 멘토 활동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기입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침 독서 책
산책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인문학적인 인성과 그 배움의 확장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자칫 지식 암기 위주의 그러한 공부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수업 시작 전 30분에 학생들이 조금 일찍 와서 독서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미등교시에는 줌을 통해서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상적인 구도를 필사한다든지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한 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줌으로 차라리 굉장히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직전에는 이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는 활동,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했나 이렇게 출석부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학교가 자랑할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계층에 맞는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본학력 책임 지도 제도는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전체적인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걸 이원적으로 특히 학업 성취율 40% 미만이 되는 학생은 이원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 미만의 학생은 교장,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교원 공동 학습체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회씩 기초학습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미만의 학생들은 학습적 열이나 공부 방법의 미숙 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주일에 4회 보충 학습을 제공함을 해서 학생들의 그러한 기본 학력 체급을 조금 책임지면서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학생생활 성취, 진보를 위한 그러한 격려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 각 반별로 2명 정도씩 뽑아서 교장 선생님의 격려 행사를 또 가짐으로 해서 중위권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 제도였어요. 사실은 이제 한소고 그러면 굉장히 자율학습을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는 강제를 못해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4시 30분부터 자유롭게 교사 지도하에 학급과 문화관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하는 출석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자석도 지도를 학년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강제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젠 수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수능 준비를 위한 심화 특강반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1학년은 국영수 100분 특강을 3회나 실시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아직은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데뷔한 건데요. 11월 24일 우리 모의고사 데뷔를 위해서 3번씩 저렇게 했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심화 A반과 B반으로 나눠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해서 굉장히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았고요. 문제풀이를 좀 많이 시켰고요. 2학년은 사회과학 100분 특강 2회로 해서 문제에 대한 대비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소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수능 또 내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변화된 그러한 생기부 체제에 맞게 열심히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한소고의 입시 현황은 어떨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3학년 주요 입시 현황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좀 주요 인서울에 해당되는 주요 입시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한소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갈 거고요. 지금 현재 아직은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변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1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됐을 땐 보다 더 좋은 입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한소고에 오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영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